여기는 뉴질랜드 대한부흥 세계연맹 본부입니다. 자, 오늘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추가 좀 보충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헌법 개정 개정안을 초안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진짜 우리나라를 네. 망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그 개헌 특위위원 자문위원회는요.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떠한 그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개헌특위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개헌특위위원들이 개헌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예. 그 어떤 개헌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하거나 그럴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헌안 헌법의 이러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는 뭐 있겠죠. 국민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개헌특위위원이 헌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문재인 씨가 그 각종 그 정부에 특별 적폐위원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불법입니다. 적폐 하는데요. 무엇이 적폐하는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애국 세력들은 다 적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겠다 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사람은 모두가 적폐예요.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다 자기 편입니다. 맞습니다. 참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목사님하고 한 가지 빠뜨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요 자료를 여기 컴퓨터에 지금 수록을 해놨는데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9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가 만든 개정안에 보면은 역시 국민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 자, 그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그것은 우리 그 국가에서 또 우리 그 법원에서 대법원하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를 좁게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그건 왜냐하면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는 다른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자들에게 주체사상파 죄송합니다. 법이라는 자체가 사실 자살로 뭐라는 거는 그런 특점을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우리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준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간첩이 와서 나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대한 수령님을 나는 추종한다. 나는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국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거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버리면요, 북한 간첩들이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그러한 분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들의 나는 이게 양심의 자유다 그러면서 그거를 마음 놓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그런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판례 자체를 좁게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그 개정안을 보면은 역시나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네. 마음 놓고 자기의 의견과 사상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든 신문 방송에 네. 북한을 추종하는 네. 그러한 주체 사상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마음 놓고 발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주제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요. 예. 아 여기 나오네요. 네. 예. 네. 지금 어저께 새로 나온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네. 시민단체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네. 공무원의 네. 호봉에 그 경력을 인정해서 반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인데요. 이게 어떻게? 자, 한번 그 내용을 네. 제가 한번 보면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무슨 참여연대다, 진보연대다, 또 무슨 전대협이다 네. 했던 그러한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북 이적 단체 활동을 해왔던 네.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네. 북한의 그 김정일의 또 김정은, 김일성의 노선을 추종해왔던 사람들의 그 활동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봉을 거기에 네. 가산해서 높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진짜 국민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국 단체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에게 네. 그 호봉이 반영이 될까요? 반영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현 그 문재인과 네.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그 사상적인 기준으로 네. 봤을 때는 절대 우리 애국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잣대로 그냥 재단에서 제거하고 맞습니다. 예, 종북 이적단체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을 주겠다는 하는 그런 의도가 네.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죠. 네. 네.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예. 네. 요것도 이제 무자격 교장 공무원의 전문할 때, 예, 요것도 지금 한번 그 사실 이게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거를 폐지해달라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청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 하고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승진 교사들이 교감이라든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력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실적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공모제로 하면은 공개 모집을 해버리면은 누구든지 경력 없이도 그렇죠. 어떠한 실적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기존의 그 관례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니 물론 서열이 최고의 그 무슨 승진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열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서열도 중요하죠. 그리고 경력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실력과 그 다음에 일해왔던 그러한 노하우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공개 모집을 해버리면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감들이 좌파 성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80-90%죠. 그렇죠.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참 뭐 제가 어제도 뭐 다른 그 애국 동지 분이 방송을 할 때 좀 얼굴을 좀 피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얼굴을 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웃는 것도요. 그냥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고요. 비웃음 또 뭐라 그럴까 역설적인 웃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 띠면서 방송하는 것도 자 그런데요.
지금 교육감들이 그런 상황이고 네. 교육부의 그 지금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될 때 네. 어떤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좌파 인사들을 우선권을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바꾸는 이 기준을 바꾸는 것도 네.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자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교육계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전교조가 아닌 네. 전교조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교사들이요. 네. 학교에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아니면 전교조의 눈치를 봐야 되거나 또 교장까지도 전교조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은요. 예, 바뀌었네요. 네. 예. 아까 2번으로 다시 한번. 예. 예, 2번. 예. 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요. 우리 한국의 주사파 북한 찬양시키고 6.25는 남한이 네. 북한을 침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렇죠. 6.25 전쟁은 이러한 교육들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전교조 교사가 네. 학생들에게 시험을 낸 출제 중에 세계에서 뭐 굉장히 활기차고 뭐 한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럽니다. 네. 그런 비슷한. 그래서 그 정답이 평양이었답니다. 그리고 참 갈수록 태산이네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문재인 씨뿐만 아니라 조국, 문정인 그렇게 좋다고 하는 어제 그 문정인 씨가 그 발표를 보면은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정일은 예측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당신이 자신 있으면은 지금 있는 무리들을 끌고 북한으로 가세요. 그럼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왜 저 김정은이 네. 김정은이한테 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신문 잠깐 보니까 뭐 다른 주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신문의 자체에서 지금 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IMF가 온다. 우리 한국에는 문재인 씨하고 그 추정 세력만 없으면 IMF가 아니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예요. 아유, 국가가 급속도로 지금 외국에서는 정말 그런데 본인들이 뭔가에 꿍꿍이 속에 있어서 위기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분들 절대 속지 네.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거 저에게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요거 조금만 더 보충하고 다음 주제로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최근 그 국정감사 결과에 수도권의 90% 그리고 전국의 71.2%가 90% 수도권의 90% 전국의 71.2%가 특정 노조 핵심 인사로 선발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요?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특정 노조 핵심 인사가 어디겠습니까? 특정 노조라면 어디겠습니까? 언론 노조 뭐 아니죠. 물론 그렇죠. 좌파 노조인데 그렇죠. 특히 전교조죠. 그 다음에 서울, 광주, 전남은 100% 특정 노조 출신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장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장 선출은 교육감 인맥으로 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네요. 근데 교육감은 좌파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뿌리부터 손대야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불공평한 인사가 이게 제도화 되어버리면요. 그동안 열심히 교육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온 교사들이 진짜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막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그런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은요.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이 정체성이라든지 망하게 되면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어집니다. 그 점을 이 종북 주사파들은 전교조를 30년 전부터 이룬 결과가 우리 학생들이 좌파식 교육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경제는 지금 활황인데 이 얼토당토하는 사상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력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만 조만간 해결해야 됩니다. 네, 속히 해결해야 되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촛불 집회가 한창 기승을 떨고 있을 때, 중고등 학생들이 플랜카드 들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플랜카드 든 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청소년 아이들이 나왔어요. 교복을 입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떤 교육을 그 악한 교사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예, 지금 무슨 자료가 또 있으신가 보죠? 제가 그 촛불 그 관련 나오다 보니까요. 예.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무슨 자료가 있으신지 조사가 있으시네요. 요거는 그 지난번 그 김정민 박사님께서 이제 일본 좌파 단체죠. 저 사실 좌파 단체 보면은 여기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박근혜 탄핵이라고 되는데 글자를 모르죠. 글자를 내려와 박근혜를 뒤집어 있어요. 이거 우리 한국 국민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일본 그 조총련계. 조총련계 사람들이 한글 모르는 조총련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촛불 집회에 참여한 거라는 그중에 어느 정도 일부가 들어와서 조총련 일부가 여기 와서 촛불 단체를 지원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공산주의 동맹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로운 코민테른이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지금 적극 나서고 있다는 증거겠네요.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지만은요. 오늘 사실 이 교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전반기에 좀 묵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은행 인공기 사건으로 확인되는 반역 세력 침투 실태인데 사실 우리은행 인공기 사건은 여러분들 많이 보도로 접하셔서 알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그 신년 탁상 달력에 북한 인공기하고 또 김정일화, 김일성화, 꽃, 그거를 아주 부각한 그러한 그림이 그 달력의 그림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은행은 정치 세력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러한 금융계에도 이 좌파 세력들 들어가서 좌파적인 경제 정책과 또 좌파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망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계도 그렇고요. 그렇죠.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목사님한테 첫 번째 그 말씀드렸지만은요, 교육계뿐만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30년 전부터 전부 다 침투돼 있습니다. 언론, 그렇습니다. 예술, 종교, 방송,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 우리 사실 지금은 MBC 문화방송 그 박문진 이사장님 하셨던 고영주 이사장님 퇴임하셨지만은. 그분이 30년 동안 공안 연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법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는 이거는 단순적으로 여기 확률적으로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또 이야기들이 아까 준비한 게 있으시다 그러셨죠? 우리은행 그건 이제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음에 또 워낙 또 지금 사실 많기 때문에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쏟아내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다음이 무슨 평창. 저도 이제 질문 사항을 미리 받고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 훈련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 발표한 부분하고 트럼프 대통령 발표한 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틀려요, 완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름을 지었습니다. 청백이 다르다. 청백. 예, 청와대와 백악관이 그렇죠. 다르다. 청백이. 예, 청백이 다르다. 왜 우리 옛날에 운동회할 때 그렇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건을 놓고도 발표하는 내용이 청백이 다르다. 지금 언론도 한번 보세요. 지금 그거 하나 했다는 거에서 이거 마치 북한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뭐 엄청난 위대한 어떤 용도자 같은 일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아니 뭐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난 참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된 겁니까?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또 이 돋보기를 안 쓰면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잠깐요.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 것이 지금 큰 이슈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이슈로 나왔는데 각 언론기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그 의견을 100%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남북 대화와 협상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나온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그래 뭐 남북 대화 한다니까 그래 한번 동의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평화회담 원하니까 왜냐면은 그래 평화적인 올림픽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씨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이제 한마디로 해석하면요. 그래? 그거 해보겠다고?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바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해보는데 네가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또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너는 바로 그 다음 내용 아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위대한 수령의 그 의사가 그대로 이제 성공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들에게는 내가 오해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 주사파들은요 청와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상당히 뭐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좀 머리가 나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가 또 깨어있는 조금 머리가 좋은 주사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트럼프가 이거는 우리의 의견에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야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의 뉘앙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왜곡해서 보도하게끔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언론기관에서 어느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백악관이 지난 4일 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최대 압박을 계속해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는데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 내용하고 청와대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와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했다는 내용 위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발표했다. 그러니까 살짝 뽑아가지고 이건 결국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도 이렇게 전했는데 근데 몇 시간 후에 백악관에서는요. 남북 대화란 단어나 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미국이 강조한 과거 실수는 북한과 대화할 때마다 각종 혜택만 주고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뉴스에도 어제 보니까요. 지난번 김대중 씨 그때 있을 때 시드니 올림픽 때도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줬어요. 한 그렇죠. 50억 정도가 대략 되는데 만약에도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씨가 지금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거는 유엔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거는 문재인 씨 혼자만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그때는 큰 해를 입히는 거죠. 피해를 온 국민이 끼친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맞습니다. 어제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인가 그 사람은 유엔 제재 안에서 결의 안에서 북한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도요 함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창 올림픽이 만약에 북한 대표단이 온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오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 임종석뿐만 아니라 그 주사파 있는 일당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청와대가 올림픽 기간 중에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그 반대로 한국과 미국 병력이 경기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올림픽과 군사훈련을 겹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올림픽 기간 안전 보장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준비는 외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한미훈련 축소나 중단은 대북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우리 주사파 정부 문재인 씨는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씨가 대한노인회 그 간부분들하고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씨가 과거에 유약한 남북 그러한 대화 그런 것은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요. 저는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또 거짓말하네요. 참 말이 안 돼.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방력, 강력한 국방력을 추구하겠다는 사람이 국정원과 또 기무사, 공안기관을 무력화시킵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나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의 달인이고 제가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고용주 이사장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전이론은 말 그대로 이 근로자나 이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시켜갖고 현혹을 시켜야지 공산주의 사상을 따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바로 아까 노인회 방문했다는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해서 하고 방송이나 일반 매체에서는 자 보십시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지금 대한노인회 분들한테 되게 이제 우익우파고 애국심을 가진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는 내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씨가 종북 주사파 편만 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도 않구나 하는 안심하는 작전을 쓰는 거죠. 연세드신 분들은 이제 기억력이 상당히 조금씩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오래 다루고 내년 다루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억이 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는 안보적인 그런 부분을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기만술입니다. 전술 전략이죠. 전술 전략. 이거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요,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 네. 국내외적으로, 그렇죠. 많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전쟁이 임박한 위기감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지금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문재인 이 정권에서는, 네. 국민들에게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막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미국을 날려버리겠다, 뭐 그렇죠. 어쩌겠다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북한이 공격을 하고, 네. 또 미국도 북한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쟁이 곧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령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은, 네, 행정수반이라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대비태세를 준비시킨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사태평해요. 그렇죠. 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예? 개나 끌고 다니고. 네. 쇼맨십. 예. 소통이 아니라 쇼통입니다. 예. 국민들한테 그거를 누가 쇼통이라고 그랬던가요? 맨 처음에 참 말을 언론에 참 보면은 우리 이제 우파분들도 이제는 저들의 그 언론의 그 기만 전술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기만 전술을 네. 이제 파악하고 우리도 예.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요, 국민들의 그 경각심, 네. 위기의식을 완전히 해제시켜서 네. 안보 불감증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고스란히 넘기려는 그러한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어제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주제지만은요. 예. 어제 우리 개헌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지만은요. 예. 지금 각 마을의 동사무소의 동장부 보통 그분들이 통장분들이 지금 전국을 지역을 반 돌아다니면서 예. 개헌을 확보한다는 개헌안을 지지하는 그 서명서를 국민들한테 받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그 최승호 그 누구죠? MBC 사장. 이 사람 저 옛날에 광우병 허위 보도로 해갖고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갖고 이번에 승전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거짓말 잘하면은 이제 출생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일단 5가지 기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올라갈수록 탈세, 병역 이런 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들어가고 예. 출세가 하는 나라니까 꼭 그 문재인 정부에 출세하려면은 거짓말 잘해야 돼. 거짓말을 일단 잘해야 돼. 그것도 얼굴도 안 변하고 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요, 자기 닮은 사람을 자꾸 등용하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한국에 갔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좌우대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좌우대립이 아닙니다. 예, 선과 악의. 지금 선과 악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예. 요 내용이요. 예. 요거는 제가 물어보시지 않아도 네.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요 컴퓨터에도 네. 같이 뜰 수 있죠. 예, 제가 자꾸 뒤로 보게 되니까. 예. 지금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문재인이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근로자들이 굉장히 반겼다 그래요. 네.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딱 여니까 사업주들이 네.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자금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직원을 데리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네.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그 중에 반은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해고시킬 수밖에 없고. 갑자기 7,500원 받는데 예. 사실 10,000원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몇백 원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보통 이제 뭐 한 8시간, 9시간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무 시간을 줄이면은 임금은 지급을 적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그렇죠.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네. 또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네. 뭐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한국에서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몇 명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다. 기업을 못 하겠다 그럽니다. 과거에 그 문재인 씨 지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영세사업자들. 영세사업자가 되게 많은데 그분들도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최근에 제가 그 들은 소식에 의하면요. 그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알바생. 네. 알바생이 옛날에 문재인을 지지했대요. 젊은 친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는 문재인이라 그러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막 주먹을 부르르 떤답니다. 그 이유는 그 편의점 사장이 그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 어머니 노인이신 연로하신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기 가족 패밀리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지 알바생에게 줄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그 편의점 사장이 아주 그 알바생하고 친하고 아주 잘해주고 그랬던 사장인데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미안하게 됐다.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은 그만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알바생이 그 사장님 같은 분하고 오래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기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분노에 치를 떤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사실은 이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떤 젊은 사람들을 현혹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에서 처음 인수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국회가 아니죠. 청와대 자체 일자리 상황판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요새는 그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인기 작전이고 연예인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보이기 작전이죠. 그렇죠. 참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난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고 결정했고 또 작년에는 세탁기에 대해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의 반미 정책에 의해서 이거 한국 그동안에 많이 봐줬는데 안 되겠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대한민국 그 정부가 미국과 친밀한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 편이나 중국 편이 돼버리면은 미국이 우리를 더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적이 돼버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요. 확실한 그 미국의 국익우선으로 갑니다. 그렇죠. 미국 국익우선일 뿐 아니라 사실상 그거는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역대 오바마라든가 빌 클린턴 그 행정부가 너무 좌파적인 그런 조치를 많이 했었죠.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그러한 조치를 우리가 잘 응용을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의 그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건 취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 김정민 박사의 국제관계 강의학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하나의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세탁기 부분에 반덤핑 제소를 한다는 거는요.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했는데도
예. 문재인 씨 정부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지금 이제 문재인 씨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죠. 피부로 조만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국가의 번영과 부흥은요, 네. 사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네. 또 미국이라는 그 큰 시장과 협력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그렇죠.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친중 정책으로 네. 계속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됩니다. 네. 예,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잘리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은요, 빈곤화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1950년대, 60년대에 그런 우리 그때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봤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 근황 사진을 보니까 멀쩡한 남자 여자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는 아직도 공산주의제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예. 독재죠. 공산 거기는 독재죠. 또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도 아니에요. 자원 있죠. 석유까지 있는데도 원유도 돼 있는데 그거를 나오죠. 잘못된 그 사상으로 간 결과가 예. 여러분 베네수엘라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서 그래요. 예. 지도자 잘못 뽑아서 선동당에서 지도자 잘못 뽑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베네수엘라의 현재 모습이 우리 한국이 돼서는 그 한국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뽑은 베네수엘라 발음도 잘 안 되네.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그 잘못된 지도자는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이 말도 추가하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기존의 우파 분들이 우파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우파하면은 진절머리이 난다라는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좌파를 지원했다면요,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년이란 세월이 과거 지금 돌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피폐해졌는지는 보시고, 여러분 각자 지금 인터넷 국내 사정만 보시지 말고요, 국외 상황을 보시면은요, 국제 상황을 보시면은 상당히 여러분께서 판단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제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언론이요. 언론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는 안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저 문재인 일파의 입맛에 맞는 것만 던져주면은 던져주니까 국민들이 국제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눈을 밖으로 좀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니까 지금 저 새로 된 그 MBC 최승호 사장은요, 그 사람은 MBC 그 광우병 파동의 허위 보도로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개헌안도 거기 자사에 있는 기자의 친구를 기자를 국민 일반 사람으로 변장시켜 갖고 인터뷰를 했대요. 지금 개헌을 지지합니까? 그게 지지한다는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이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이 밝혀져 갖고 MBC에서 사과가 됐습니다. 이런 보도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터넷 요새 유튜브 쳐보면요, 쫙 나옵니다.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저께 우리가 했던 넘어갔고요. 9번. 자, 이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이제 그동안 집회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태극기 집회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구호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요,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갇혀있고 지금 죄도 없는 상태에서 갇혀있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김정은 제거와 함께 시진핑 공산주의자 제거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제거한다는 것보다는 좀 말이 업해되니까 제가 보기엔 시진핑 세력을 따르는 친중 세력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중 세력도 제거해야 되고 또 중국의 그러한 남한을 죄송합니다. 남한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도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반중 운동, 반중 운동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 남경필 지사가 사실은 그 평택에 차이나타운 건설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60만이죠, 60만. 거기에 중국이 들어와서 절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의 지금 자체 이 철로로 해서 우리 저 압록강을 통해서 백두산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노선은 절대 없습니다. 바로 평택강으로 왔다가 평택강에서 그냥 싣고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차이나타운은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지역이라고 그러죠. 뉴욕 같은 데 특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 진멸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멸하는 그런 행동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올해 2018년부터는요 지금 전국뿐만 아니라 북한 군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김정은 자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감행한다면은요 김정은은 죽은 몫이지만은 그에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고위 엘리트층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김정은 하나만 죽으면 되는데 김정은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만 죽은 게 아니죠. 친척, 자기 친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우리가 밝힐 수도 없지만 없죠. 알아도 밝힐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 그 주사파 일당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마음껏 한번 하십시오. 마음껏 일단 있을 동안에 이제 요것도 아까 우리가 요게 지금 조금 연결이 잘못됐는데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언론들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기레기라 그럽니다. 기레기가 또 영어로 라비시. 기레기 뭐냐면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라 그러죠. 그게 신정어입니다. 기레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쓰레기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거를 우리들은 여태까지 말했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연기 동의한 속내가 무엇이냐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거죠. 그래? 너네들 한번 해봐. 그렇죠.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 뭐 제가 이제 거의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또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좌파들 지금 종북 주사파 지금 주변에 보면요 인물이 뜬 사람들 치고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들 없습니다. 그 실체를 꼭 아셔야 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요 말 되게 토론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말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이 전과자 출신입니다. 전과 3범이에요. 거기다 음주운전에다가 교통법규 위반, 그것도 알코올 농도가 150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재명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기 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짜 방송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욕을 했어요. 참. 그런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걸 전화 녹음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유튜브에 한번 여러분들 쳐보세요. 이재명 시장 형수에게 욕질한 거 그 검색창에 아니면 이재명의 실체 딱 쳐보면은요 형수한테 어느 정도 그 인격 소유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형수한테 진짜 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욕지거리를 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공론화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형이 자기 어머니를 때려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그런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두뇌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지금 사실 이재명 그 보면은요 지금 성남시의 그 재정이 이재명이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부채가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자체에 7천억이래요. 7천억.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이재명의 그 실체를 계속 알렸던 분 중에 김사랑이라는 시인분이 계세요. 그 시인분이 이거를 그분이 시인이세요? 시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외롭게 지금 성남시에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좋다고 그 성남 경찰서에 그 뭐 무슨 이름이 저 이랬는데 갑재라는 경찰관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봤습니다. 그 사람이 서석훈 분당 경찰서입니다. 여러분 분당 경찰서에 가면은 서석훈 경찰관이 그 공모를 해갖고 공모를 했죠.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감금시킨 거예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죠. 이거는 사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눈밖에 벗어나면은 그 누구도 성남에 사는 그 누구도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이 잘못했다 그러고 따지기만 하면은 고소고발뿐 아니라 툭하면 고소고발해요. 걔도 그 친구도 고소고발 왕입니다. 자기 시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설득하거나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 친구 또 입이 얼마나 또 이렇게 거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전과 3범이라고 합니다. 전과 1범도 아니고 전과 3범입니다. 그것도 무슨 사장범도 아니고 그거 꼭 여러분께서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실체와 그 음성 그 다음에 또 철검이나 뭐 또 싸운 거 이런 거를 꼭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한번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이라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은 또 한 며칠 있다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온 소식이 뭐냐면요. 가장 최근 소식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근 소식이 경찰에서 우리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시민들, 국민들 2만 명의 은행 구자를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뒤져봤다 그래요. 그거 영장 받고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경찰들도 이게 정말 경찰들이 지금 종북 주사파가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금 거죠. 이칠성 경찰청장 이철성이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됐나요? 아직 안 돼.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경찰청장 분한테 제가 꼭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내려올 날 며칠 안 남았고요. 경찰관 여러분 저는 미국의 폴리스 라인 대단히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공권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씨 이런 부분이 내려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판단 잘 하십시오. 그때 가족 대대로 어떻게 평가되는 거는요. 나는 그때 문재인 정권에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맹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쓸 염려가 있죠. 그리고 2만 명 구자를 이제 뒤졌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종북 주사파 그 친구들의 예금 구자와 후원은 왜 안 뒤집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의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아시죠? 아름다운이 아름다운. 자기들 말로는 아름다운이죠. 아름다운 재단에서 그 후원받은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 사람들 기업체들한테 가서 공갈 협박해서 받아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문학적인 액수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가 그 출처라든가 그런 거는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좌파 그 종북 집단들이 갖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계좌 내용은, 그 자금의 흐름은 왜 추적하지 않고, 아니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렇죠. 태극기 집회에 후원한 그 소액, 어떤 분은 뭐 10,000원도 했을 테고 5,000원도 했을 테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많게는 1,000,000원 단위도 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뒤졌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예, 정말 좀 답답한 내로신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경찰관 여러분, 그 법 집행에 있을 때는 형평성을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있는 분이 나중에 큰 부분이 후회될 날이 올 겁니다. 저는요, 경찰들이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공평성은 그럼 어디에서 출발이 돼야 되느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이라면은 국군과 함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경찰의 수사 활동이라든가 행동에는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의무감에서 비롯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맞습니다. 기준으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 좌파들의 그 구자는 왜 가만두냐 이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하고 애국 집회에 후원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오히려 격려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평성이라는 거는 범죄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그렇죠. 공평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경찰관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 물론 그렇죠. 일부의 그 수뇌부 중에 가장 그 문재인을 따르는 골수분자 이런 분들 이미 주사파가 경찰에도 때문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씨 있죠. 김재규 씨를 영시하면서 민주화 투사로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김재규 씨한테 여러 가지 총을 줬던 박선호라는 그분이 있는데 박선호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요, 김재규가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려도 너는 그거를 네가 판단하에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자, 우리 군인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이게 정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불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과 자유와 진리에서 부당하게 하면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을 위반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헌법이 지금 개정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는 부분은 법률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되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영화에도 옛날에 잠수함, 미국 군함에서 잠수함이 최종 발포권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함장이 발포를 하려고 했는데 부함장이 발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거는 민주주의라든지 군에서도 이런 거를 자유주의와 양심과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손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이제 제가 앞쪽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이 됐습니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 그리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국가를 망치고 국민을 망치는 그러한 명령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우리나라를 바치겠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했을 경우 여러분들 복종하시겠습니까? 특히 이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군들에게 우리 정부에서
무조건 북한에 항복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여러분들 무기를 내려놓고 북한에 항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극상을 일으키라는 얘기, 군 위계질서를, 경찰의 위계질서를, 사회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또 방송은 오늘도 장시간, 오늘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워낙 시국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방송이 길어졌고요. 다음에도 좀 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태를 직선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혹시라도 저희 그 방송을 보시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여러분의 입을 나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Korea Revival World 네트워크. 자, 제가 007 여러분 그 제임스 본드 아시죠? 007@gmail.com입니다. 이쪽으로 알려주시면은 여러분의 입과 귀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뉴질랜드 대한부흥세계연맹에서 매버릭과 조셉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